안녕하세요, 맹피셜입니다. 오늘은 리버풀의 새로운 8번 도미니크 소보슬라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헝가리 출신의 미드필더 도미니크 소보슬라이는 짤츠부르크와 라이프치히를 거쳐 이번 시즌 새롭게 리버풀에 합류했습니다. 2000년생, 올해 22세밖에 되지 않은 그를 클롭은 지금으로부터 꽤나 이전인 19-20 시즌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20 시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클롭은 안필드에서 짤츠부르크를 상대하게 됐는데요. 이날 짤츠부르크는 극강의 팀이었던 리버풀을 상대로, 그것도 심지어 그들의 요새인 안필드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3대0으로 끌려가던 짤츠부르크는 황희찬, 미나미노, 엘링홀란의 활약으로 3대3 동점까지 쫓아가는데 성공. 비록 4대3으로 패배하긴 했지만 정말 모두가 깜짝 놀랄만한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짤츠부르크 중원의 한 축을 담당했던 선수가 바로 도미니크 소보슬라이였죠. 실제로 클롭은 이후 소보슬라이가 라이프치히로 이적한 후에도 그를 계속해서 지켜봐왔다고 하며, 이 어린 미드필더의 성장 추세에 따라 언젠가 자신의 팀 스쿼드에 추가할 계획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클롭의 이 계획은 소보슬라이가 라이프치히에서 성장을 이룸으로써 구체적인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보슬라이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많은 이들이 꼽는 그의 장점은 강력한 오른발 킥입니다. 박스 앞 공간이나 프리킥 같은 상황에서 각도가 보였을 때 골문을 향해 위협적인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죠. 또한 186cm의 신장과 시속 35.2km, 거대한 몸집에서 터져나오는 폭발적인 스피드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여기에 광범위한 활동량까지 갖추면서 말 그대로 경기장 곳곳을 뛰어다닙니다. 소보슬라이의 활동량은 시즌 초반 리버풀 선수들이 레드카드를 받아 10명으로 경기를 풀어가야 했을 때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동료가 한 명 빠진 상황에서 그는 미친 듯한 활동량으로 팀의 공간들을 커버했고 리버풀이 극적인 승리를 거두는 데 일조했습니다. 리버풀이 레드카드 한 장을 짊어지고도 본머스, 뉴캐슬전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건 누가 뭐래도 소보슬라이의 공이 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장점들, 뛰어난 오른발 킥과 빠른 스피드, 지치지 않는 활동량, 이 세 장점들을 봤을 때 뭔가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네, 바로 좋은 오른쪽 윙어들이 갖추고 있는 특성과 유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도미니크 소보슬라이의 최대 장점은 공격 상황 때 경기장을 벌려주는 선수라는 겁니다. 축구의 역사가 오래됐지만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공격은 넓게, 수비는 좁게. 도미니크 소보슬라이는 라이프치히에서 있을 때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와 오른쪽 윙에서 주로 활약했습니다. 중앙로를 맡았을 때도 특유의 스피드를 살려 오른쪽 측면 지향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고, 이러한 플레이 특성은 리버풀로 이적해오고 나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향하는 소보슬라이의 플레이가 팀에 가져오는 이점은 무엇일까요? 팀의 다른 우측 자원들이 중앙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소보슬라이가 벌려놓은 공간으로 우리 팀의 다른 자원들이 침투해 팀 공격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즉, 오른쪽 공간에서의 수적 우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리버풀은 우측 측면 자원 3명, 살라, 소보슬라이, 알렉산더 아놀드, 이 3명의 오른쪽 지역 플레이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팀의 성적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파이널 서드 안쪽에서 이 3명의 플레이어는 매우 유동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소보슬라이가 오른쪽 넓게 벌려주면 살라는 오른쪽 윙포워드가 아니라 마치 중앙 공격수처럼 페널티 박스 중심 쪽으로 이동합니다. 물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모하메드 살라는 뛰어난 득점원인 동시에 지난 6시즌 동안 단 한 시즌을 제외하면 언제나 10어시스트 이상을 기록했던 좋은 찬스 메이커이기도 했습니다.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좁혀오는 소보슬라이에게 살라가 킬패스를 넣어줘서 그의 스피드를 살린 좋은 득점을 올리는 모습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뒤쪽에 있는 아놀드 역시 오버래핑을 하든 언더래핑을 하든 앞쪽 두 선수의 공격 옵션 선택에 따라 다음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시즌 초반이지만 선수들이 조금씩이나마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한 건 소보슬라이가 가지고 있는 찬스 메이킹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소보슬라이는 지난 22-23 시즌 90분당 평균 2.6번의 찬스 메이킹 횟수를 기록하며 분데스리가 전체 9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빅찬스 창출 횟수는 14회로 분데스리가 전체 6위까지 올랐습니다. 파이널 서드 안쪽에서 플레이를 펼칠 때 어떻게 하면 팀 동료들이 득점을 올리게 만들 수 있을지 적절하게 알고 있는 선수라는 뜻입니다. 이런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가진 소보슬라이가 제 실력을 보여준다면, 그리고 아직 그다지 좋은 폼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는 오른쪽 풀백 알렉산더 아놀드마저 시간이 지나 좋은 모습을 되찾는다면 이번 23-24 시즌 리버풀은 오른쪽에서 좋은 득점들을 뽑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앙과 오른쪽을 오가는 광범위한 활동 공간, 측면 지역에서의 플레이메이킹, 상대가 수비 라인을 아래로 깊이 내리고 있을 경우 적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중거리 슈팅 능력까지, 소보슬라이는 리버풀 팀 전체의 퀄리티를 끌어올리는 공격의 핵심 플레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리버풀의 새로운 8번 도미니크 소보슬라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는 리버풀의 상징적인 등번호 8번을 배정받으며 자신의 팔뚝에 제라드의 명언이 새겨져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재능은 신이 내린 축복이지만 놀라운 의지와 겸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리버풀의 레전드가 남긴 이 말처럼 그가 과연 의지와 겸손을 가지고 클럽에 헌신할 수 있을지 앞으로도 주목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맹피셜이었습니다.